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이마랑 턱에 환절기가 되면서 전에 없던 트러블이 올라온다 싶어서 요게 좀 신경이 쓰여서 뒷베링개를 알아보고 바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이 볼과 코 부분은 계속 조금 발랐는데 이마랑 턱은 왜 빨리빨리 안 좋아지지? 이 K 빨리빨리 정서 때문에 바르는 양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좀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이게 뒷페링 겔을 많이 발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효과가 없지? 이러면서 더 발랐어요. 그 결과 저의 턱과 이마는 이제 피부가 자극을 받을 대로 받아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것 때문에 나빠졌나라고 생각을 못해서 계속 바르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잠깐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걸 깜빡하고 안 챙긴 거예요. 어떡하지? 나 지금 턱이랑 이마랑 트러블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는데 여드름 연고 놓고 왔어. 어떡해? 이러고 강제로 한 3일 정도 바르지 못했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뒤늦게 제가 이제 진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더니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뒷페링 겔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써놓으셨던데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두셨더라고요. 뒷페링 겔이 피지 양을 줄여주진 않는다. 다만 모공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각질 배출이 잘 되는 모공이 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지금 트러블이 나지 않는 볼이나 코 쪽은 있잖아요. 정말 건조해졌어요. 너무너무 건조해져서 제가 지금 뒷페링 겔 사용을 중단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세안을 하고 나면 진짜 전에 없던 속건조, 당김이 느껴져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피지의 양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트러블이 저처럼 단지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뒤집어지듯이 막 가렵고 염증성으로 올라올 때는 절대 뒷페링 겔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피부가 지금 너무 자극을 받아서 쉼이 필요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계속 뒷페링 겔을 바르면 속건조는 더 심해지고 피부가 이상하다 하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피지를 분비하게 되면서 트러블이 안 나는 곳은 미친 듯이 건조해지고 트러블 때문에 신경 쓰던 곳은 더 트러블이 폭발하게 되는, 그래서 현재 저는 뒷페링 겔 사용을 중단했고 이마랑 턱에 있는 트러블들이 깨끗하게 가라앉기 전까지는 저는 뒷페링 겔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럼 제가 과연 뒷페링 겔을 이대로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면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지금 트러블 부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 처음에 사용했던 것처럼 정말 적은 양, 진짜 적은 양 있잖아요. 그렇게 뒷페링 겔을 꾸준히 사용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겔이 바르면 금방 흡수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양을 얼굴 전체에 펴바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을 넓게 펴바를 수 있는 제형의 크림이나 로션에 섞어가지고 얼굴에 펴바르되 절대 피지선이 없는 눈가, 입가 이런 곳은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계속 사용을 해볼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눈가나 입가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당김의 끝판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피부 관리는 결국은 보습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는 요즘이에요. 일단 지금 트러블들이 좀 깨끗하게 가라앉고 나면 저는 앞으로는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좀 많이 먹으려고요. 원래 영양제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뒷페링 겔 사용하시는 분들 양 조절, 욕심 절대 부리시면 안 되고 진짜 조금만 사용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보습 관리, 수분 관리가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은젤월드 영상을 재미있게 챙겨봐주고 계신 젤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환절기, 겨울철 건조한 피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원래 트러블 없이 솔직히 피부엔 당당했는데 너무 괴롭거든요. 막 뭐가 올라오고 간지럽고. 그래서 수분에 좋은 화장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화장품을 좋은 걸 찾아서 써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장품은 요겁니다. 센텔라 히알루시카라고 되어 있죠?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토너, 그리고 세럼, 슬리핑 팩까지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카가 제가 시카가 들어간 화장품을 썼을 때 확실히 트러블이 났을 때는 자극이 되게 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트러블이 많이 났을 때, 염증성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건조함은 좀 막아지는데 그 다음날 되면
되면은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가 들어간 화장품이 확실히 좀 진정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히알루 시카 라기에 냉큼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 피부를 보고 한국인들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내 피부의 비밀을 보니까 비슷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제형을 달리해가지고 막 여러 겹을 바른다. 웃기다. 쟤네 왜 저렇게 하지? 근데 피부가 좋네? 우리도 따라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 시카 이런 메인이 되는 재료는 똑같지만 각 제품마다 제형이 다르고 특성이 있거든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하, 바하 들어보셨어요?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얘는 물리적인 각질 제거로 아하 각질 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으면 얘는 조금 사용을 주의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마랑 턱은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오히려 자극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볼이랑 코 부분만 이 히알루 시카 브라이트닝 토너로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얘는 또 아하랑 LHA도 있더라고요. 라하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하는 큰 각질, LHA는 미세 묵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이 제때제때 탈락이 되지 않아서 피부결이 거칠거칠하고 또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분들은 이 토너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럼을 발라주는 겁니다. 세럼은 정말 요즘에 저처럼 속건조, 당김 이런 게 심한 사람이 꼭 사용해주면 좋은데요. 고중 저분자로 5중, 무려 5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의 세라마이드가 밤새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따라 좀 건조하다 하는 날에는 이 토너를 한 번 바르고 흡수시키고 2번 바르면 아주 그 다음날 피부가 훨씬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저도 요새 세럼을 꼭 바르고 있어요. 속건조가 심하니까. 그리고 슬리핑 팩, 이름처럼 잘 때 얼굴에 발라주고 자면 되는데요. 이 슬리핑 팩은 우리가 밤에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피부에 활력을 주는 성분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슬리핑 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 시카 라인으로 토너, 세럼, 슬리핑 팩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토너는 사용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요. 이 세럼이랑 슬리핑 팩은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이제 겨울이지만 여름에는 이 슬리핑 팩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이게 제형이 산뜻해가지고 밤에 바르고 자도 부담스럽지 않고 하지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줘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